예. 네. 그냥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네. 빼고 아까 FNS 테크 그거랑 저기 그 유닛 테스트 이 두 개 제일 좋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HP 테크나 이 세 종목을 한번 순서대로 봅시다. 네. FNS 테크서부터 아까 그런 질문이 프로젝트가 좋은 질문 했었거든 막판에. 네. 그래서 왜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는지 수주가. 네. 결국에는 경쟁사들이 이제 조금 아웃이 많이 됐고. 네. FNS테크가 많은 그 쉐어를 뺏어 왔습니다. 네. 물론 그 경쟁사가 아웃이 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언론 보도에도 나온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메스가 올레드 디스플레이 쪽 장비에서 철수를 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KC텍이 인수한다 만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FN스테크가 좀 그쪽에 노출도가 있는 장비들을 많이 조금 이번에 수주를 받은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수주를 많이 받은 상태로 올해 이제 매출 추정을 해보면 일단 지금 수주 잔고가 9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FN스테크가 UV 램프라고 하고 있는 DI 워터를 만드는 이제 부품 소재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용 CMP 패드도 최근에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품 소재 매출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최소한 제가 보는 보수적인 숫자는 1,100억 정도고 작년에 340억 했는데 네. 1,200, 1,100억, 1,200억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3,400억 잘 나오면 5, 600억 하던 회사가 이제는 1,000억대 회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내 생각에는 주가를 보니까 그걸 좀 느끼고서 느꼈어요. 엄청 주가가 올랐다가 이번에 내가 봤을 때도 이거 누가 많이 샀다가 다 손절 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그땐 자산 가격이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이후로 수주도 더 나오게 되고 여전히 수주가. 여전히 플랜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스크랩 속도를 빠르게 더 당겨지고 있고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굉장히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의 대표적 사례지 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테크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HB테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페어 장비를 최근에 종목군으로 새롭게 추가를 시켰고 2018년도에 인수한 LET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후공정 라인에서 조금 장비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올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6년도 사이클 때는 그냥 단순한 올레드 전공정 AOI 장비였다면 이제는 전공정 AOI에다가 리페어 장비도 붙고 거기다가 연결 자회사인 LET의 실적도 올라와주게 된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HB 테크놀로지는 인수를 참 잘해요. 네. 그러니까 K맥을 인수를 했었고 LET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장비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맥이나 LET 다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A5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봐볼 만하다. 그러다가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이제 LCD 도강판 확산판 이쪽인데 삼성의 QLED TV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쪽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물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QLED TV 판매량이 조금은 생각보단 저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부품 소재 쪽이 버티고 있는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진은 결국 장비 쪽이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작년 장비 매출액이 600억이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는 수주 잔고만 1,40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마진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부품 소재 따는 캐시카우를 버텨주는 와당에 LET 연결 자회사까지 좋아지는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HB테크를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리페어 장비가 OLED 패널을 수리하는 장비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수요가 되게 많나요? 그러니까 자주 막 이렇게 불량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보다 대형에서 더 필요성이 많아져요. 대형. 네. 그러니까 중소형은 아시다시피 한 개 원장 6세대 해프에서 240개 장을 찍어내는데 대형은 8세대에서 뭐 55인치, 65인치 3장밖에 못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면치율이 3분의 1이 없어져요. 근데 240장 중소형은 한 장 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장 한 장당 검사 장비와 리페어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다. 네, 그래서 HB테크가 되게 타이밍을 좋게. 네, HB테크가 한참 근데 문제가 이게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자료도 나오고 많이들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개손절 중에 내가 이건 좀 알아. 나 아까 뭐였지? 그 FNS 테크는 정말 몰랐어. 이름도. 워낙 조그만하니까. 근데 이 HB는 정말 사람들 이거 히스토리를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더라고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들어 주가가 지금 사실은 아직도 그 물량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가 좋아지는 건 확실하니까 수주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 부분인데요. 76페이지 부분인데 유닛 테스트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의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DDR5에 따른 수혜가 가장 중요해요. 네, DDR5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바로 후공정 테스트 쪽이 다 변하게 됩니다. 유닛 테스트가 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양 디램 버니 테스터 후공정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혜 강도가 제일 강할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하이닉스 투자가 없었을 때 유닛 테스트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디램 버닝 테스트만 하던 걸 이제 낸드 버닝 테스트도 하려고 확장하고 있고 DDR5형 컴포넌트 테스트는 이미 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다른 고객사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더 나가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단순히 하이닉스나 뭐 나냐 이런 업체만 하다가 이제는 마이크론 중국으로 확장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장비 포트폴리오도 디램 버닝만 하다가 낸드 버닝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투자와 DDR5가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굉장히 그로스가 세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이닉스 투자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상반기 실적을 무조건 바닥으로 찍고 하반기하고 내년으로 가는 그 구조적인 성장 궤도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은 저는 3천억 원 레인지는 충분히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평소에는 얘네가 마진이 한 20% 정도 나와요. 네, 투에스트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이제 탑라인이 늘어나니까 마진 레버리지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25%까지도 내년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내년에 정말 좋아지면 엄청나게 싼 주식이지. 네, 그렇죠. 네. 내년에 만약 그게 좀이라도 구체화되면. 네, 무조건 저는 하이닉스 캐펙스는 내년도에 올라간다 축이기 때문에.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나 하이셈 같은 업체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네,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저희가 무슨 뭐 지금 하루 뭐 낙폭 과대로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막 급락해 있을 때 또 시총도 적어. 네. 이런 거는 정말 길게 한번 보면 맞아요. 무슨 취인지 알지. 네. 사실 AD테크 같이 이제 한 달에 막 2배가 올라가고 이런 폭발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가면서 롱텀 위너스가 될 수 있는 조금 한 6개월이나 뭐 7, 8개월 정도 보면서 2배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6, 7개월 뒤에 네. 대공황이 오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모두가 그러면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 되게 낮다 보는 게 네. 생각보다 IT 쪽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잖아 지금. 그렇죠. 네. 뭐 가이던스를 낮추고는 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큰 그림을 바꾸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만의 기업들도 되게 좋은 기업들은 되게 하여튼 여러 맞아요. 가지로 우리가 포착한 결과는 이런 상황이에요. 되게 몸이 건조한가 프로젝트도 이해들 하실까? 네. 오늘 내용 너무 좋았고요. 저는 막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삼성전자가 이제 뭐 TSMC랑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비메모리 쪽으로 어쨌든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사 같은 거 봐도 하이닉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CIS도 뭐 매그나칩 인수해가지고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도 어쨌든 D램 쪽은 어쨌든 안정화돼 있으니까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늦었지만 뭔가를 지금 일단 삼성전자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뭔가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이템 다변화 같은 느낌이죠. 네, 아이템 다변화 같은 느낌이고 결국 비메모리의 근본은 EUV이긴 한데 EUV로 가지는 않고 일단은 CIS 같이 수요가 너무 좋은 것들 그리고 D램에서 전환하기가 쉬워요. CIS는 낸드보다. 그래서 D램 업체들이 CIS를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M10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M10 캐파를 CIS로 전환하는 게 그런 일환이다. 12인치 이제 CIS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매그나칩 인수는 아직까지 뭐 오피셜리 이제 보도된 건 없지만, 네, 언론 보도만 되었지만, 네, 매그나칩은 DDI 쪽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하고 디램 캐파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메모리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충분히 찾아봐야 된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해가지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많이들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사과나무 시리즈도 LG와 현대차 했지만 그 방송 안 했던 게 많이 공부돼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여러 가지 용모를 각오하고서 뭐 제일모직이라던가 뭐 인텍플러스라던가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던가 뭐 오늘 이런 중소형주까지도 한번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장기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수익이 날 수 있거든. 그죠, 매력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순바이오하고 막 뭔가 카더라 통신 갖고 하는데 기업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면 너무 하루하루 시황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근데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는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걸로 뭐 하려고 해서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자료 되게 우리가 맘먹고 최영상 군이 쓴 자료고 맘먹고 낸 자료인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최영상 바쁠 거야. 세미나 많이 다닐 것 같으니까 잘 전해주시고 마무리 칩시다. 밥 점심시간도 됐는데 됐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